우리가 살다 보면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를 이어나갈수록 껄끄럽고 상대하고 싶지 않은 경우 종종 있으신가요? 일회성 만남이면 더 이상 관계를 이어나가지 않아도 괜찮지만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될 때면 계속해서 고통스럽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면 의도치 않게 적이 생겨버리곤 하는데요. 살면서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이를 완전하게 막을 수 있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나의 성향과 상대방의 성향이 맞지 않거나 나의 진짜 진심과는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 버려 관계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이지요. 또 이러다 보면 내 속에서도 천불이 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오늘은 사회에서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나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간관계를 펼쳐보는 방법을 책 속 지혜를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버럭하는 마음을 빨리 가라앉히기. 불공정하거나 불친절한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 가만히 있는 편이신가요? 나중에 후회하게 될 말을 내뱉어 버리시나요?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고 한참 뒤에야 적절한 대답이 떠오르는 편인가요? 저도 종종 이런 적이 있는데요. 대화를 나누고 집에 돌아와서야 왜 그랬지? 하는 생각이 밀려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의 잘못도 아닌 일에 누군가 소리를 지르거나 비난을 한다면 공격적으로 맞대응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멍청한 사람 같으니라고. 내가 이런 일까지 감수할 만큼 월급이 많은 건 아니잖아. 같은 생각을 하면서 말이지요. 그러나 이런 반응은 이해할 만하기는 해도 결국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감정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적대적인 분위기만 구축되기 때문인데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일 경우 더 큰 상처를 입고 말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사용해 보면 어떨까 해요. 이제부터는 말하기 전에 생각한다는 목표를 세워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어적 공격을 받았을 때, 화가 많이 난 상태일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생각하는 여유를 갖게 하는 기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공감인데요. 공감은 성숙의 가장 좋은 지표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먼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화가 났다면 그건 사실 자신의 입장에서만 상황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나라면 어떨까? 내가 저의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일까? 라는 공감의 질문을 던져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는 것이지요. 이 질문은 즉각적으로 적의를 없애줄 만큼 강력합니다. 상대 행동이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공감의 질문을 통하면 최소한 그 행동을 이해할 수는 있게 되지요. 공자님 말씀에도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이 용서하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왔는지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이 용서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모임에서 한 사람이 말하는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공감의 질문을 통해 상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우리 어머니는 마지막 3년을 요양원에서 보내셨어요. 토요일마다 어머니를 뵈러 가는 것이 정말 끔찍했죠. 늘 불평만 하셨거든요. 같은 방 환자에 대해 문병 오는 사람이 없다는 데에 대해
여기저기 아프다는 데 대해 끝없이 불평을 늘어놓으셨어요. 어느 날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어요. 하루 18시간을 침대에 누워 보낸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귀가 먹먹하도록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는 사람과 늘 같은 방에서 지내야 한다면, 며칠이 지나도 어느 자식 하나 찾아와 주지 않는다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면 난 어떨까? 그런 질문을 던지다 보니 분노가 사라지더군요. 시간을 갖고 어머니의 일상을 생각해 보자. 더 이상 원망할 수 없었어요. 몇 시간을 함께 보내드리는 건 그야말로 최소한의 일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상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여러분은 생각 없이 반응해 불편한 마음을 고지 곧대로 전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잠깐 상대 입장을 헤아린 뒤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 걸까? 남을 배려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자주 노력한다면 개인과 사회 전체는 모두 엄청난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심리학자 헨리 시링크가 말했습니다. 워크숍 모임에서 털어놓은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대형 호텔의 프런트 직원이 한 말인데요. 프런트는 고객과 처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많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 불평불만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쏟아놓거든요. 비행기가 연착했다고, 짐가방을 분실했다고, 또 렌터카 대기줄이 너무 길었다고 투덜거리지요. 심지어는 날씨가 안 좋다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지난번 워크숍이 끝난 후 남녀 한 쌍이 아침 일찍 호텔로 들어와 방을 달라고 하더군요. 전 오후 3시 이후에야 체크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을 청소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남자가 소리를 지르더군요. 대체 무슨 소립니까? 방을 못 준다고요? 우린 지금 신혼여행을 왔다고요. 36시간 동안이나 잠을 자지 못했고요.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니까요. 저는 다시 대규모 회의가 있어 빈 방이 없는 상태고, 오찬 행사가 끝나야 회의 손님들이 나가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새신랑이라는 사람은 한층 더 화를 내더군요. 자기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 보면 어떻게든 빈 방을 내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저도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흥분해서 벌컥 화를 내려는 순간 워크숍에서 배웠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전 제 입장만 생각하고 있던 셈이었지요. 너무 피곤해 제정신이 아닌 상황인데 6시간을 기다려야 방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어떤 기분일까? 내 신혼여행이 악몽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죠. 그렇게 상대 입장을 헤아려 보자 곧 그 신혼부부가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직전까지도 미움과 짜증뿐이더니 금방 용서하고 공감하게 된 것이지요. 전 무료 아침 식사 쿠폰을 주고 해변에서 눈을 붙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오후 절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이 호텔 직원은 공감의 힘을 체험한 것이었어요. 까다로운 상대에게 자기 입장을 강요하는 대신 상대의 입장이 되어 보았고, 그리하여 모욕감 대신 공감을 느끼며 행동한 것입니다. 약자는 용서하지 못한다. 용서는 강자만이 할 수 있다.
마하마트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용서하고 잊어버리게 하는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 걸까가 그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동네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을 때였어요. 가게 안이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직원이라고는 달랑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녀 아르바이트생 한 명뿐이었지요. 나름대로 서둘러 주문을 처리하는 모양이었지만 손님들은 줄어들 기미가 없었습니다. 무려 30분을 기다려서야 우리 차례가 되었어요. 저는 초콜릿 아이스크림 3통을 주문했습니다. 지쳐버린 소녀는 내 앞에서 폭발하고 말았는데요. 3통이라고요? 이 통에서 아이스크림 퍼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어쩌면 나 역시 그 황당한 대답에 폭발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긴 아이스크림 가게가 아니었나요? 그러나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가는 그쪽이나 나나 기분이 더욱 나빠질 것이 뻔했습니다. 입을 다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지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 그 순간 그녀의 심정이 내 것처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안 됐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힘든 날이죠? 그 한마디에 소녀의 적대감이 사라졌습니다. 소녀는 긴 한숨을 내뱉으며 맞아요. 저 혼자 하루 종일 했거든요. 아침 10시부터 쉬지도 못했어요. 1시간 전에 교대했어야 하는데 주인이 아직도 안 나타나더군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아이스크림을 포장하는 내내 그렇게 하소연을 했고 우리가 떠날 때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공감을 표하는 질문 하나가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긍정적인 시각을 안겨준 것입니다. 대화를 말싸움으로 바꾸는 망치하지만 막대기나 돌멩이는 내 뼈를 부러뜨릴 수 있다. 하지만 말은 마음을 무너뜨린다. 로버트 풀 검의 말처럼 말은 큰 상처를 남기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은 나를 모욕하고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고 남들로부터 소외시키기도 하지요. 이번엔 무기가 되는 말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무기란 공격적 혹은 방어적 전투 도구로 정의됩니다. 일부러 전투적인 말을 사용해 상대의 적대감을 부추기고 피곤한 말 싸움에 휘말리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워크숍에서 전투적인 표현을 우호적인 표현으로 바꾼 사람들은 직장과 가정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고백하게 됐는데요. 한 신사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 자동차를 대여하러 갔을 때 일인데요. 내 옆줄에 섰던 사람이 전 존스라고 하는데요. 포드 머스탱을 예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기록을 조회하며 잠시 머뭇거리더니 네, 맞습니다. 하지만 포드 머스탱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네요. 라고 대답했어요. 아니, 뭐라고요? 벌써 몇 주 전에 전화를 걸어 예약했는데요. 그러셨네요. 하지만 오늘 아침에 그 차종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군요. 이럴 거면 제가 무엇 때문에 일부러 시간 내 전화 예약을 했겠어요. 제가 빌려갈 한 대는 남겨두었어야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근무하던 신입 직원이 예약 목록을 확인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내가 자리를 뜰 때까지도 이런 입씨름이 이어졌죠. 왜일까 생각해 봤어요. 이건 바로 직원의 계속하지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상대의 반감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대화를 말싸움으로 바꾸는 망치인 셈이죠. 망치를 휘두르며 관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평화롭고 멋진 대화의 비법을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하지만 이라는 파괴적인 단어 대신 그리고라는 건설적인 단어를 사용해 보세요. 이 그리고라는 말은 앞서 말했던 내용을 반박하지 않고 굳건히 해주는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그리하여 대화가 논쟁으로 빠질 걱정 없이 계속 이어지게 하지요. 앞서 든 예에서 직원이 네 맞습니다. 포드 머스탱을 예약하셨네요. 그리고 죄송스럽게도 그 차종이 다 나가버린 상태입니다. 더 고급 차종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해보면 하지만이라는 단어는 보통 부정적인 소식을 이끌기 마련입니다. 문서를 훌륭하게 잘 만들었네. 하지만 혹은 제가 이 일을 처리하는데 15분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던 것. 맞습니다. 하지만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10중 8구 반갑지 않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아닐까요? 대출이 얼마나 필요하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라는 말은 보나마나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거절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나온 말은 열심히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나오는 말이 핵심이기 때문이지요. 레슬리 찰스가 말한 물론 난 고함 지르고 있네. 그건 내가 기분 나쁘기 때문이야. 이 인용문은 물론 난 고함 지르고 있네. 하지만 그건 상대가 날 기분 나쁘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라고 고치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라는 단어는 상대가 말한 내용을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혹은 비난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라고 했다면 실은 당신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라는 뜻이지요. 당연히 하지만 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저항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 영어 선생님은 하지만 에 대해 새로 깨달은 것이 있다면서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20여 년 동안 교직에 종사했습니다. 그리고 늘 하지만 이라는 단어가 문장이나 구절을 잇는 접속어라고만 여겼지요. 하지만 워크숍을 통해 하지만이 문장을 연결하기는커녕 부딪히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문장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이죠. 이는 하지만 이 앞서 말한 것과 나중에 말한 것을 동등한 위치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생들과 하지만 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여러 가지 연습을 해보았는데 결과는 늘 똑같았습니다. 나쁜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었죠. 이 차를 사용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나도 널 팀에 넣어주고 싶어. 하지만 나도 약속해주고 싶어. 하지만 저와 학생들은 대화할 때 하지만은 쓰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교사 회의에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동료들도 정말 필요한 변화라며 동감하더군요. 언어를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은 발음 교정이나 철자, 문법을 학습시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건설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한 단어 선택 방법 또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논쟁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그리고 스콧 피츠제럴드 피즈는 최고의 지적 능력은 반대되는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의 여부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리고 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앞서도 지적했지만 하지만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즉각 내 생각이 네 생각보다 옳아. 넌 틀렸어. 라는 마음이 전달되고 맙니다. 나의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고 해도 말이지요. 워크숍에서는 이따금 두 사람씩 짝을 이뤄 한쪽은 독신을 옹호했고 다른 한쪽은 결혼 생활을 예찬하는 연습을 하곤 합니다. 목표는 상대가 생각을 바꾸도록 설득해내는 것인데요. 이때 자주 이루어지는 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늘 같은 사람과 함께 살 수가 있어요? 너무 지루해요. 독신일 때는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때 원하는 곳에 얼마든지 갈 자유가 있죠. 그래요. 하지만 그런 자유는 곧 실증나는 법이에요. 밤늦게 집에 돌아오지 않을 때 걱정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하지만 결혼은 구속이에요. 각종 청구서며 집안 살림이며 일이 끝이 없죠. 그렇기는 해요. 하지만 흥청망청 파티가 밤마다 이어지는 독신 생활도 그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5분가량 시간이 흐르면 대화를 중단시키고 느낌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만 역할 연습을 했을 뿐인데도 상대에 대해 화가 치민다는 대답이 나오곤 하지요. 하지만 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했는지 물어보면 말한 사람 스스로도 놀랄 만큼 거의 매번 그 단어가 등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미처 의식도 못하는 사이에 일단 상대의 주장을 거부하고 자기 의견만 내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진전 없는 말싸움만 이어지게 합니다. 어느 쪽도 진정으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지요. 잠시 후 하지만을 그리고로 바꿔 넣으며 다시 대화를 계속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대화가 공손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맞아요.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건 늘 좋다고 할 수 없죠. 그리고 세상에서 나를 최고라 생각해주는 아이를 가진다는 것도 멋지네요. 좀 더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을 이해해요. 그래서 구석 없이 자유로운 삶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군요. 참가자들은 대화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느끼고는 깜짝 놀라곤 합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 상대 의견의 오류를 찾으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라는 말은 긍정적과 부정적 소식을 모두 이끌 수 있습니다. 문서를 훌륭하게 잘 만들었네. 그리고 여기 이런 질문 하나 더 넣어주면 어떨까? 혹은 이 일을 처리하는데 15분이면 충분하다고 제가 말했던 것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초과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희 컴퓨터가 곧 정상화될 테니 저도 빨리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세금 납부 관련 서류를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와 견해 차이가 있어 고민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두 사람 모두 하지만을 즐겨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갈등을 깊게 하고 그리고는 갈등을 예방합니다. 하지만은 적대감을 낳고 그리고는 공감을 낳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리고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감정적인 충돌 없이 교환해 보세요. 화를 내지 않고 우아하게 대처하는 방법. 논쟁 없이 상대를 인정하기 위한 행동 전략들이 있습니다.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은 개를 키우고 싶어 하지만 남편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똑같은 의견 대립이 이어지는 중이지요. 이제는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갈까요? 자, 먼저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알려드릴게요. 공격을 통해 부정적인 반응을 유발하는 것. 당신이 걔를 싫어한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난 좋아한다고요. 하지만을 사용해 적대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걔 돌보기가 귀찮죠. 하지만 그 일은 내가 할 거라니까요. 상대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 당신의 주장은 신물나게 들었어요. 그래도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지만을 계속 사용하며 상대의 주장을 부정하는 것. 동물병원 비용이 비싸다고 하지만 우리의 개는 아프지 않을 테니 걱정 말아요.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긍정적 건설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 당신이 개를 싫어한다는 건 나도 알아요. 나한테도 그 사실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를 사용해 상대의 시각을 인정하는 것. 당신한테 개를 산책시키는 시간이 없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그 일은 내가 맡을 거예요. 말해진 사실들을 연결해 이어나가는 것. 당신 마음을 이해해요.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둘이 잘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를 통해 상대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 당신 말뜻을 나도 알아요. 그리고 걔한테 예방주사를 제때 맞히면 병이 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관계를 망치지 않고 부탁을 거절하는 기술. 시인 마야 안젤루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남의 발밑에 깔릴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요.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 상사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동료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일을 줄여나갈지가 걱정이네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 직업적 관계를 망치지 않고 부탁을 거절하는 기술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은 더욱 그렇지요. 이럴 땐 다음 4가지 방법을 참고해 보세요. 잠깐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라고 말하기. 얼떨결에 떠맡은 일 때문에 나중에 크게 후회한 경험이 있다면 앞으로는 덥석 책임을 맡지 않겠다고 결심하세요. 당장 대답을 요구하면 거절하기 어렵다는 것은 상식인데요. 상대의 밀어붙이기 술수에 말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럴 땐 혼자서 조용히 상황을 판단할 여유를 가져야 하지요.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루아침에 단호한 태도가 만들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단계는 꼭 필요합니다.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대신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얻는 것이지요. 아니야와 그래를 동시에 말하기. 부탁받은 것은 거절하되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동호회 총무일을 제안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총무일은 거절하되 다른 일을 맡겠다고 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집에서 여가 시간에 할 수 있는 월간 소식지 편집을 맡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니야라고 말하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여러분은 일을 맡을 상황이 안 되지만 역할을 맡아 잘 해낼 다른 사람을 추천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경험을 전해주며 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죄의식 없이 단호하게 아니야라고 말하기. 늘 그래라고 말해왔다면, 그래서 늘 후회해왔다면 거리낄 것 없이 아니야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날 그렇게 인정해줘서 고마워. 아쉽지만 저녁 시간과 주말은 가족을 위해 삼기로 약속해서 말이야라고 용기를 내어 말해보세요.
그래도 상대가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린다면 건설적인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우리 모임을 위해 봉사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알아.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한 봉사 역시 그만큼 소중해라는 식으로 상대의 상황을 이해해 주면서 나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지요. 이에 비해 미안해. 하지만 도저히 불가능해.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도 이해해야만 해. 라는 식의 말은 상대의 원망을 사고 맙니다. 인간관계에는 크게 세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입장만 생각해 그것을 앞세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늘 남을 자기보다 앞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처음에 두고 남들 또한 고려하는 것으로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지요. 친절한 사람이 꼭 만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키와 앤은 옆집에 살면서 친하게 지내는 주부들입니다. 그들은 자녀들을 태워가고 오는 일이며 쇼핑이며 여러 일을 나눠하곤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제키가 빵집에 취직을 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하는 조건이었으므로 자녀들이 학교 외에 집에 돌아올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집에서 아이들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자 예상과 달랐어요. 첫 주에 이미 제키는 앤에게 전화를 걸어 빵집 미리 늦게 끝나게 되었다면서 새 아이를 좀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앤은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제키는 제 시간에 집에 돌아오지 못했고 앤은 거의 매일 오후 시간을 5 아이들과 씨름하며 보내야 했어요. 그러자 슬슬 부하가 치밀었지요. 제키가 자기의 호의를 이용해 공짜로 부려먹는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앤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더 이상 남의 애를 떠맡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오랜 친구를 잃어버리고 싶지도 않다고 했어요. 이것을 듣고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불균형한 상태인지를 저울질해 보라고 했습니다. 타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과 나의 아이들의 요구는 밀려나 버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앤은 마침내 자신을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즉시 상황도 해결했지요. 이웃의 10대 여자에게 베이비시터 일자리에 관심이 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여자는 용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반색했어요. 이어 앤은 제키와 마주 앉아 지금까지는 기꺼이 도와주었지만 앞으로는 자기 볼일을 보고 자기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다는 여자아이를 소개해 주었지요. 여자아이가 가까운 곳에 살고 제키와도 잘 아는 사이여서 베이비시터 비용을 깎아주겠다고 한 이야기도 함께 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따르라. 여러분의 시간, 돈, 에너지 도움을 요청하는 부탁에 대해 노라고 말할 때마다 다른 무언가에는 예스라고 대답하는 셈입니다. 부탁을 거절했을 때 상대가 화를 내면 어떡하죠? 하는 질문이 꼭 나올 것 같습니다. 인생은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넘어 선다는 책을 쓴 매기 베드로시어는 어떤 상황이든 노 뒤에는 예스가 있으며 이 점을 기억한다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 설명했는데요. 한 가지 일을 거절하면 여러분은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해 주려다가 결국 제일 중요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적이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소중한 자원을 사소한 곳에 헛되이 쓰지 말아야 하지요. 우선 순위가 분명 있으면 거기에 쓸 시간을 빼앗는 일에 대해서는 미안해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여성은 오랫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어머니에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데 천재적이에요. 매일 전화에 뭔가를 요구하죠. 전차마 거절할 용기가 없어서 녹초가 된답니다. 지난주에는 쇼핑센터에 태워다 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마침 시간이 없었고 토요일에 딸들과 쇼핑센터에 갈 예정이니 그때 함께 가자고 했어요. 어머니는 늘 그랬듯 신세한탄을 시작했죠. 하지만 그때 저는 저울을 떠올렸고 몇 년 동안이나 어머니의 요구에만 맞췄다는 걸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거절해야 한다고 판단했지요. 전에 시간이 없는지 설명했고 주말에 함께 가시든지 아니면 택시를 부르라고 했어요. 병원에는 계속 투덜거렸지만 전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건 저울의 균형을 맞추는 행동이었으니까요. 중시하는 것이 없다면 하잘것없는데 넘어가고 맙니다. 여러분이 중시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1세기의 유대교 지도자 힐렐은 내가 내 편을 들지 않으면 누가 내 편을 들겠는가? 그런데 내가 내 편만 든다면 나는 무엇인가?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이 명언은 나와 남을 함께 배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드러냅니다. 언제 어떻게 아니라고 말해야 할지 배우지 못한다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많은 뼈아픈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조이 러클럽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 에이미 탄은 단번에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다. 몇 년 동안에 걸쳐 서서히 내 얼굴이 깎여 내려간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공정한 균형을 맞추는 것. 이를 중시하는 사람은 그래라는 답이 강요되는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노라고 말하기 위한 행동 전략. 거절을 할 때 우리가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지요. 그래서 몇 가지 전략을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는 지역 자선단체의 가장 중요한 기부자입니다. 회사 측은 올해 100% 참여를 목표로 잡고 직원들을 다그치고 있는데요. 기부의 중요성에는 10분 공감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다른 자선단체에 많은 액수를 기부한 상태입니다. 이때 회사의 압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 상사의 호소에 마음이 약해지는 것. 어떻게 싫다고 하겠어? 우리 부서에서 나 혼자 안 낼 수는 없는 일이잖아. 모두의 비난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하는 것. 동료들이 뭐라고 할까? 인색한 놈이라고들 수군거리겠지. 상사가 내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기부를 하지 않으면 난 나쁜 사람이 되고 말 거야. 그냥 포기하고 돈을 내야겠다. 해야 할 말과 행동. 상충되는 입장을 저울질하며 균형을 살피는 것. 기부는 중요한 일이야. 하지만 난 어디에 돈을 기부할지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해. 공손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 캠페인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미 다른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스스로 마음의 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
기부가 중요하다는 데는 동의해. 그래서 일찌감치 다른 곳에 기부를 했을 뿐이야. 이렇게 행동 전략과 생각을 바꿔본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거절은 조금 더 쉬워질 것입니다.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를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적을 만들지 않는 것. 나이 들면서 이것이 정말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해요. 노년으로 갈수록 인간관계는 좁아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나와 함께 할 사람이 나를 적으로 여긴다면 정말 서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역지사지하여 공감하며 같은 말이더라도 조금 더 상대와 동등한 위치에서 말을 하고 보다 열린 마음으로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에서 정말 힘들어 하시는데요. 이럴 땐 안 맞는 사람의 행동을 의식하는 것을 조금씩 덜어내도록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보다 그리고를 사용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것을 말하기보다는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하여 말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사람들과 만나면서 뒤돌아서니 이때 이렇게 대하면 좋았을 거라는 여러분의 지혜를 같이 나눠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으면 들을수록 지혜가 깊어지는 인생길잡이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